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3 일본 점령 1949년 11월 5일 니코의 고대 마을 근처에 있는 기누가와 스파의 가을 아침의 한기가 스며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근육질 가슴을 두껍게 덮었고 그녀의 알몸은 그의 맨살을 따뜻하게 했다. 밖에서는 개가 세상이 위험에 처했을 때처럼 쉬지 않고 짖었다. 그는 고양이, 쥐 또는 수탉이 그 동물을 괴롭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마리의 심술궂은 검은 까마귀가 이 고대 마을의 둥지를 틀었다. 그들의 으스스한 까악거리는 소리는 마을 수탉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다가오는 겨울의 황금빛으로 변한 눈 가장자리를 따라 학교로 걸어가는 웃는 아이들과 이상하게 어우러졌다. 차가운 공기가 여관의 나무들보와 종이처럼 야른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안의 모든 것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리고 불타는 눈은 가을의 사향 냄새를 가져왔고 잭은 할머니가 알링턴 하이츠 집 뒷마당에 있는 돌 벽난로에서 태운 가을 낙엽을 떠올렸다. 일본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에서 유리구슬 색깔의 개울이 마을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그것은 부드러운 멜로디를 불렀고 잭의 몸은 미치코의 몸 옆에 무거워지고 편안해졌다. 이불 속에서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는 그 순간을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잭은 눈을 감고 그날 저녁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들은 부드럽게, 열정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의 몸은 등불의 따뜻한 빛에 빛났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영광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에 쏟아지고 그녀의 타원형 눈이 욕망으로 빛나던 것을 회상했다. 그녀의 크림 같은 부드러운 피부, 가슴의 팽팽한 갈색 젖꼭지, 그녀의 좁은 엉덩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된 순간 그의 다리를 감싸 안았던 그녀의 다리, 무거운 헐떡거림, 해방감, 그리고 뒤따른 평온함에 대한 기억. 그는 그 기이함, 기대감, 쌓임,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 기이하게도 꾸준한 쌓임은 남자를 초조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다시 끊임없는 순환을 시작한다. 그렇다, 그는 생각했다. 그 지속적인 자연의 힘이 전체 시스템을 돌아가게 했다. 그는 미치코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랑했고 이 새롭게 발견한 감정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존재는 일본의 흙처럼 흙투성이고 온전했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 큰 가슴을 가진 17세의 빨간 머리 소녀 수자는 그의 처녀성을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호놀룰루에서 어울렸던 금발녀도 스코필드에서 처음 몇 달 동안 취해서 지낸 호텔 거리의 몇몇 매춘부도 사랑하지 않았다. 창녀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돈을 준 후에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기억했다. 하지만 급여일이 되자 그들은 어쨌든 갔다. 어리석고 무모하고 웃으며 돈을 퀴퀴와 교환했다. 그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자연스러움, 부드러움, 그리고 존재에 대한 맹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이런 여자와 연결한 적이 없었다. 물론 그는 남자를 욕망으로 미치게 만드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21살이 되어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사랑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가쿠노다테의 산간 마을에서 태어난 24세의 일본 여성으로 미국의 적이었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잭에게는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과 달과 같은 눈이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은 그가 소년 시절 서부 영화에서 기억했던 것처럼 인도 여성과 같은 땅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새로운 감정이 그를 압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
그들 중 모두가 육체적 해방만큼이나 정신적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젠장, 그는 이런 감정에 혐오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그녀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게 전부였을 것이다. 좋은 테넷이 위스키에 끌리는 것과 같았다. 2달 동안 그녀는 그의 꾸준한 연인이었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그를 기분 좋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의 느낌은 중독성이 있었다. 그래, 그는 생각했다. 그게 전부였고 그녀를 잃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미치코는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 끝을 그의 배에 대고 한자, 즉 중국어 글자를 그렸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니? 그가 물었습니다. 미치코가 당신을 먹고 싶어 해요. 그녀가 대답하자 2 사람은 웃었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고 재빨리 그녀를 뒤집어 엎드렸다. 그 후 잭은 짙은 파란색 유카타, 목욕 가운을 입고 면 오비벨트로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미치코는 침대에서 알몸으로 서서 하얀 국화 꽃 무늬가 섬세한 밝은 파란색 유카타를 어깨에 두르며 걸쳤다. 그녀는 우아하게 휴지문으로 가서 문을 밀어서 여관의 소박한 나무들보가 있는 내부 복도를 드러냈고 그 복도는 대나무 숲을 지나 아래의 오래된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외부 자연석 길로 이어졌다. 온천 푸른 개울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밝은 가을빛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높이 솟아나서 쏟아지는 물 위로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색이 된 돌계단을 따라 욕조로 가는 동안 리듬감 있게 딸각 소리를 내는 나무게타 샌들을 신고 걸었습니다. 주중에는 욕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녹색 줄무늬 대나무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물로 서로를 씻었습니다. 미치코는 유카타를 벗고 아름답게 탄탄한 가슴, 곡선미 있는 엉덩이, 작은 엉덩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스펀지를 가져다가 그녀의 몸과 머리를 씻겼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씻고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풀에서 다른 풀로 옮겨갔는데 어떤 풀은 매우 뜨거웠고 어떤 풀은 미지근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은 빠르게 흐르는 개울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땀이 뚝뚝 떨어지면 그들은 개울가에 앉아 발을 차가운 산의 물에 담갔습니다. 목욕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다가 식당으로 가서 따뜻한 된장국, 푹신한 흰쌀밥, 갓 딴 산나물, 그리고 그날 아침 같은 개울에서 잡은 송어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잭과 미치코는 녹차를 마시며 웃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앉았고 다리는 엉덩이 아래에 꼭 끼고 몸무게는 발등에 실렸습니다. 아기야, 발이 안 느껴져. 몸을 쭉 뻗어야 해. 괜찮아요. 그녀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그녀는 잭의 다리를 곧게 뻗었다. 오늘은 니코를 탐험해요. 하지만 먼저 위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수색이 된 일본식 여관 위에 바나나 달이 느긋하게 걸려 있었고 잭과 미치코는 늦은 저녁까지 수영장을 즐겼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